밀지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에서 크로스 길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불의 상처 남자 가반을 만나 라프텔로가는 최종 열쇠를 얻게 되었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각자의 꿈에 가까워졌고 조로가 미호크를 꺾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며 최초로 꿈을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흐흥 조로 정말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친구와의 약속 나의 목표와 다진 모든 것을 이뤄냈다. 그러니 루피 너도 해적왕이 되어라. 내 선장이 해적왕도 안된다면 쪽팔리잖아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쌍지는 간식을 내어오며 어이 너희들 든든히 먹어둬라. 최후의 섬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나미에게 가서 특제 주스를 대령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리버스 마운틴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야. 다들 그동안 개인 정비를 하던지 휴식을 취하던지 해 라고 말했고 로비는 그럼 나는 밀린 신문을 봐야겠네. 남이 안전항해 부탁해 라고 말하며 신문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사우전드 소니오는 전속력으로 라프텔로 향하고 있었고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신문을 읽은 이후 밀지모자 일당 전원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로비는 우리가 하치노스에서부터 싸우는 동안 세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 세계정부에서는 용궁왕국과 알라바스타를 경계구역으로 선포하고 공격 중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며 용궁왕국과 알라바스타라면 시라오시와 비비가 있는 곳이잖아. 우리의 친구들이 다치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확실하진 않지만 세계정부가 용궁왕국과 알라바스타를 공격하는 이유는 공백의 100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래서일 거야. 리오 포네그리프를 해독했을 때 용궁왕국의 공주이자 고대병기 포세이돈, 알라바스타 왕국의 여왕 릴리 이 두 사람이 조이보이를 도와 세계정부와 대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어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 용궁왕국과 알라바스타를 공격하는 이유가 루피에게 유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며 자신들에게 반드시 위협이 될 인자인 비비와 시라오시를 미리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젠장 어디부터 구하러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나미는 알라바스타와 용궁왕국은 방향이 정반대여서 둘 중 한 명을 구하러 간다면 다른 곳은 분명 불바다가 될 거야. 그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알라바스타나 용궁왕국까지는 3일은 걸릴 텐데 이미 세계정부와 군대가 출동한 상황 너무 늦어버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보벌레가 울렸고 루피는 통신을 수락합니다. 루피에게 통신을 건 인물은 에이스였고 에이스는 어이 루피 축하한다. 크로스 길드마저 꺾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고마워 에이스.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내 친구들이 세계정부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했다. 때마침 우리 신흰수염 해적단이 용궁왕국 근처에 머무르고 있거든. 용궁왕국 쪽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마. 넵튠과 시라오시는 너희들의 친구이기 전에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넵튠과 흰수염은 오랜 친구이며 우정의 술잔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흰수염은 오랫동안 어인섬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징베는 고맙네 에이스군. 자네들이라면 신용할 수 있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리고 루피 알라바스타라면 걱정하지 마라. 혁명군 측에서 알라바스타와 비비는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밝힐 열쇠라고 판단하여 혁명군의 본대가 알라바스타로 향하는 중이다. 너희 아버지 드래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만 사보가 선두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니 해군놈들이 와도 끄떡없을 테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든든하구만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형들이 친구들을 지켜줄 테니 넌 너의 꿈을 이뤄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알라바스타는 사보에게 용궁왕국은 에이스에게 맡겨두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여 원피스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빠르게 항해하며 라프텔의 입구로 추정되는 리버스 마운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 리버스 마운틴을 통과했을 때를 떠올리며 위대한 항로로 돌입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다니 라고 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우sob은 그래 루피 그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메리가 우리를 살려줬었지. 메리는 잘 있을까? 카야도 그리운걸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라고 말하며 우솝의 어깨를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브룩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루피씨가 이곳에 라분이 있다고 했는데 라분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군요. 설마 제가 너무 늦어버린 건가요?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루피는 이 소리는 라분이다. 라분 우리가 돌아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분이 밀짚모자 일당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 우솝은 라분을 반가워하며 라분에게 달려들었고 라분 역시 루피를 기억하며 루피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굉장해. 루피는 고래와도 친구인 거야? 라고 물었고 쌍디는 웃으며 라분은 루피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생명의 은인인 거지 라고 말하며 루피가 라분의 머리에 밀짚모자 일당의 해적기를 그려주며 라분이 자해를 하는 것을 막아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라분을 보며 정말 라분이 맞아. 많이 컸지만 알아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라분에게 다가갑니다. 브룩이 라분에게 다가가 포옹을 시도했으나 브룩은 부활 열매로 부활하며 인간의 육체가 아닌 해골로 부활하였기에 라분은 브룩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당황하며 나야 라분, 나라고 너의 동료 룸바의 적단의 브룩이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끝끝내 라분은 브룩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되려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브룩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브룩을 위로해주며 브룩, 라분이 낯을 가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진정하라고 라고 말했고 우솝도 그래 고래라서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 애초에 해골이 되어버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니 동료라면 반드시 알아볼 거야. 해골이 되었던 백발 노인이 되었던 동료라면 절대 잊을 수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빙크스의 술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라분 잘 들어 룸바의 적단이 마지막에 부른 노래야. 이 노래를 너에게도 들려준 적이 있지. 너라면 분명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분은 처음에는 빙크스의 술을 듣고도 브룩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노래가 중반부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라분은 눈물을 흘리며 룸바의 적단과의 추억을 회상하기 시작했고 이내 브룩을 떠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분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브룩에게 다가왔고 브룩도 빙크스의 술을 완주한 이후 라분을 안아주며 브룩과 라분은 약 50년 만에 재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브룩과 라분이 재회하는 것을 보며 우솝, 초파, 루피도 울음이 터졌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은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크로커스가 나타났고 크로커스는 자네들이 이곳에 다시 왔다는 건 그 섬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참고로 크로커스는 로제 적단의 선의로서 과거 라프텔에 온 적이 있었기에 라프텔의 정체가 수중으로 가라앉은 엘레페리아 왕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로제 적단이었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로 라프텔은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라프텔로 가서 원피스를 찾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네들도 잘 알겠지.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세 라고 말하나 로비는 글쎄요 우리 선장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라고 말하며 우석고 크로커스는 폭소하며 크하하하 그렇지 막무가내인 선장을 막아서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로저도 그랬고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스에게 오랜만이야 영감 그간 라분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고 크로커스는 로저가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이뤄주길 바라네. 해적왕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바다의 패왕을 뜻하는 게 아닐세. 세계의 운명을 손에 쥔 범인이 되는 것일세 라고 말하나 루피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그런 거 몰라. 단지 내가 정했을 뿐이야. 해적왕이 되겠다고 라고 말합니다. 크로커스는 라프텔로 진입하는 밀짚모자 일당을 보며 라프텔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항해사,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배,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네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내 사우전드 써니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어. 내 꿈은 이 배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보는 거야. 이제 고작 한 걸음 남았는데 나는 써니오를 믿어 라고 말했고 나미는 망망대해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일지라도 우리의 배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항해에서만큼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는 만물의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까짓 거 꼭 필요하다면 들리겠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운명을 시험해보겠다는 건가? 우린 운명을 건 시험에서는 낙제한 적이 없지. 루피 뭐하냐? 빨리 출발 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 못할 땅을 리버스 마운틴의 위로 올라갔고 로드 포네그리프 4개가 가리키는 곳에 정확하게 안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반이 준 열쇠가 크게 울리기 시작하였고 열쇠를 들고 있던 나미는 놀라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밀지 못할 땅 전원은 그 열쇠를 주목했고 그 순간 바다에 구멍이 뚫려버리며 밀지 못할 땅은 리버스 마운틴의 지하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미리 코팅을 칠해놨던 터라 지하로 들어간 이후에도 배가 멀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스는 로저, 우리가 기다렸던 소년이 마침내 해적왕이 될 걸세. D의 의지는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우전드 써니오는 리버스 마운틴의 지하에 빨려 들어간 이후 거센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나미는 다급하게 밀지 못할 땅에게 지시를 내리며 우선은 배의 균형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귓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왔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잠들어 있는 엘레페리아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나미에게 나미 북동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라고 말하나 나미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지경이라고 물소리밖에 안 나는데 무슨 말이야 루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니야 분명히 들려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크로커스가 말한 만물의 소리인가? 그럼 북동쪽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며 써니오의 방향을 북동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써니오가 순조롭게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물살이 매우 거세지며 배가 반파될 위기에 처했고 우솝은 당황하며 이 정도 물살이라면 배가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야. 여기서 배가 침몰하면 우린 다 죽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써니오를 믿어. 우선 네가 얘기해줬잖아. 메리오는 하늘에서 추락하고도 멀쩡했다고. 원래 배라면 하늘에서 추락했을 때 배가 부서져야 정상이야. 하지만 배가 너희들을 지켜주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버텨준 탓에 배가 부서지지 않았던 거야. 써니오도 마찬가지야. 써니오를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기적적으로 물살을 뚫어내며 앞으로 나아갔고 프랑키는 여분의 콜라를 모조리 들이부으며 써니오의 속력을 최대 속력으로 높였고 마침내 써니오는 물살을 뚫어내며 수중에 잠들어 있는 엘레페리아 왕국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밀지 못할 땅은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마침내 자신이 만든 배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프랑키는 눈물을 흘리며 톰, 당신은 오로 잭스노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난 사우전드 써니오의 끝을 봤다고. 당신도 이 감정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밀지 못할 땅은 마침내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라프텔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해왕류 2마리가 나타났고 루피는 방금 전 대화 소리 아저씨들이 낸 거야.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던데 그래도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해저에서 꼼짝없이 길을 잃을 뻔했어 라고 말했고 나미는 루피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니까. 그리고 지금 네 행동은 너무 무례하다고. 저 해왕류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해왕류들은 허허 벌써 손님이 올 줄이야. 800년 동안 그 누구도 오지 못했지만 30년 전 골드로저라는 사내가 온 이후 30년 만에 또 손님이 오게 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왕류는 나미를 바라보며 아가씨 이 소년의 말이 맞다네. 저 소년에게 들린 소리는 우리가 대화하는 소리라네. 평범한 인간이라면 듣지 못했겠지만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아주 먼 곳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곤 하지. 만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이정표 삼아 엘레페리아 왕국으로 오게 하게끔 말이지 라고 말하며 만물의 소리를 듣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이정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루피가 라프텔로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리오 포네그리프에 당신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용궁왕국의 왕자들이지요. 선대 포세이돈으로 불리는 인어공주의 남매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해왕류들은 웃으며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아가씨네. 이곳까지 온 이상 원피스를 찾게 될 테지. 조이보이가 기다린 사람들이 자네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 온 이상 역사의 시험을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봐야지. 그럼 원피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을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해왕류들은 밀지모자 일당을 거대한 성으로 안내했고 이곳이 엘레페리아 왕국의 왕족이 머물던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왕류들은 이제부터 자네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들은 그저 지켜볼 뿐일세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그 순간 루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고 초파는 놀래서 루피를 진단하나 다행히도 별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곳에 들어온 이후 갑자기 심장이 주체되질 않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나 역시도 심장이 뛰는군. 너나 내가 긴장돼서 이럴 리는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운명이 아닐까. 조이보이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루피, 도신 유마의 후손인 조로, 너희 둘의 심장만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일어서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빨리 가보자고 원피스를 찾으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성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수색 끝에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방을 발견하였고 나미는 보물 냄새가 나는데 우리 저 방을 수색해보자 라고 말했고 곧바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조로는 나미에게 물러서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문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막대한 양의 보물과 황금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엘레페리아 왕국의 보물창고인가? 한 왕국이 평생 동안 모은 보물과 재화라면 이 정도의 양의 보물과 재화가 있는 게 이해는 된다만 이 정도로 많은 보물은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말하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과 재화의 양이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섭은 기뻐하며 곧바로 보물과 재화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나미는 이 정도의 양의 보물이라면 1000억 베리 아니 1조 베리도 훌쩍 넘을 거야. 애초에 이 많은 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원피스란 게 정말 막대한 보물이라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색하며 아니 이런 건 원피스가 아니야. 우린 고작 이런 걸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돌아서며 홀로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성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조로도 황금 따위가 세계 제일의 비보였다면 굳이 라프텔로 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저런 건 원피스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섭도 분위기 파악을 하며 하하하 그럼 보물은 조금 있다가 챙길까? 라고 말하며 급하게 주머니에 황금을 몇 개 챙긴 이후 곧바로 루피를 따라 나섭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엘레페리아 왕국에 도달한 이후 포네그리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포네그리프는 이제껏 발견했던 포네그리프와는 다르게 영롱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것이 리오 포네그리프에 적혀있던 마지막 포네그리프 원피스의 정체는 이것이었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로빈 여기서 해독하고 있어. 나는 조금 더 수색할게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역사 따위엔 관심이 없다. 나중에 다 해독하고 요약해달라고 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우리가 다 자리를 비우면 동료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지? 하여간 저 철부지들 이라고 말하며 자리에 착석하며 자신은 밀지모자 일당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기 시작하였고 로빈은 약 30분 동안 눈조차 깜빡이지 않으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빈은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모두 해독하는데 성공했고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되었어.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해적왕의 탄생을 경계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했고 우섭초파는 동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 거야? 우리에게도 알려줘 로빈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조로와 루피를 제외한 밀지모자 일당의 앞에서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디가 아직 루피와 마리모가 오지 않았어. 그 둘이 오면 그때 같이 듣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모든 동료가 모인 이후 세계의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웃으며 와하하하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며 우선은 루피와 조로를 찾자고 제안하였고, 루피와 조로를 제외한 밀지모자 일당은 루피와 조로를 찾아 나섭니다. 조로는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색하던 와중 어디론가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길치였던 조로는 이 감각은 뭐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다. 마치 누군가가 이정표를 세워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도착한 곳에는 마치 검도관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도관은 관리하지 않은 지가 무려 800년이 넘었기에 매우 낡았으며 악취가 풍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표정을 찡그리며 이런 곳에 검도관이라니 라고 말하며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사로서 이를 지나쳐갈 수 없었고 검도관으로 들어갔고 머지않아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류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로는 류마 일전에 스릴러바크에서 겨뤘던 검사인가?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이런 곳에? 라고 말한 이후 상자를 개봉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조로는 폭발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폭발 따위에 당할 인물은 아니었고 제자리에 우뚝 선 채로 폭발을 버텨낸 이후 다시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검 한 자루가 있었고 얼핏 보아도 최상 명검으로 보이는 명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의 이름은 도신류였고 과거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검이며 류마가 가장 아꼈던 검입니다. 그리고 도신류는 최상 명검 중에서도 독보적인 검으로 불리는 검이었습니다. 다만 도신류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주인이 자신을 다루면 곧바로 검이 폭주하며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검이며 사실상 류마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검입니다. 조로가 도신류를 들려고 하자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나려 했고 조로는 미래예지를 통하여 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까 폭발 우연이 아니었구만, 버릇없는 검이구만 이라고 말한 이후 그대로 검의 폭발을 뒤집었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옷이 타들어갔으며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히려 웃으며 이 정도는 시원할 뿐이다 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대로 검을 쥐고 있었고 몇 차례 폭발이 더 일어난 이후 도신류는 그제서야 폭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를 힘차게 휘둘렀고 순식간에 엘레페리아 왕국의 산 하나가 깔끔하게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만족하며 이 정도로 날카롭고 정교한 검은 본 적이 없는데 매의 눈에 흑도 요루와 비교해도 앞서가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도신류를 보며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신류가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로의 힘만을 인정하여 잠시 동행하는 정도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를 깨달았고 반항이 심한 검은 질색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로그타운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팔을 옆으로 뻗은 이후 그 위로 칼을 던져 도신류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거나 자신을 끝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팔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한 차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도신류는 차마 조로의 팔을 잘라내지 못하며 땅에 박혀버렸고 조로는 도신류를 회수하며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했고 조로에게서 류마와 같은 기운을 느낀 도신류는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하였고 조로는 도신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엔마, 화도일 문자, 도신류를 보유하게 되며 삼도류를 모두 모으게 되었으며 최초로 최상명검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미호코와의 대결에서 엔마와 화도일 문자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도신류를 얻자마자 도신류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계속하여 실패하였고 조로는 미호코와의 수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코에게 어떻게 하면 영구흑도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미호코는 무장색 폐기를 단련하고 또 단련해라. 현재까지 영구흑도를 만든 검사는 나와 류마 단 2명뿐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영구흑도를 자연스럽게 제작할 수 있나? 라고 물었고 미호코는 일정 수준의 무장색 폐기, 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정신, 영구흑도화를 버틸 수 있는 질 좋은 검, 이 3가지 조건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마다 흑도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난이도가 다르지. 이놈이 영구흑도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수련해야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영구흑도를 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한 도신유를 흑도로 변환시키는 게 엔마와 화도일 문자를 흑도로 변환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기를 느끼며 언젠간 너를 반드시 영구흑도로 변환시켜주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도신유는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이미 흑도 슈수이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킨 류마조차도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한 검입니다. 조로가 도신유를 획득한 이후 조로는 드디어 3도류를 모두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과 합류하기 위하여 엘레페리아 왕국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결국 길을 잃게 되며 엘레페리아 왕국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홀로 진정한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에서 빠져나와 매우 넓고 광활한 마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은 너무나도 거대하여 마치 숲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루피는 천천히 숲의 끝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를 제외한 밀지모자 일당도 루피와 합류하는데 성공했고, 우섭은 신기해하며 바닷속에 이런 숲이 있다니 고대의 과학기술은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고대의 과학기술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발달되어 있어 어쩌면 공백의 100년의 전쟁 이후 이 세계는 한번 리셋이 된 게 아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계속하여 숲의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과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이 마리모 그 칼은 뭐냐, 설마 도둑질을 한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는 검이 나를 선택한 거다. 검의 기억자도 모르는 이놈이 이해할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쌍디는 조로를 의심하며 수상한데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투닥거리는 조로와 쌍디를 보며 너희들 또 싸우냐, 정말 질린다. 그나저나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가 온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루피의 꿈을 알고 있는 인물은 샹크스, 에이스, 사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꿈에 대하여 말해주려 하자 우섭은 루피 네 꿈은 해적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나, 루피는 맞아, 하지만 꿈이 하나라는 법은 없잖아.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어서 원피스를 찾는 것도 맞지만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물인 원피스를 팔아버린 이후 그 돈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꿈을 들은 밀지모자 일당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로, 징베, 로비는 말문이 막혀버리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으며 나미와 우섭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쌍디와 프랑키는 폭소하였으며 초파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룩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너답구나 루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물을 찾은 이후 연회라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보물 같은 건 관심 없어, 고기와 파티만 있으면 된다고 라고 말하며 웃었고, 징베는 와하하하 루피군다운 꿈이구만. 근데 원피스가 그렇게 비싼 물건일지는 모르겠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섭은 보물이라면 이미 잔뜩 구했잖아. 아까 엘레페리아 왕국의 보물창고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있었어. 그 보물만 다 팔아도 몇 조 베리는 되겠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30년 전 로저가 처형당하면서 말했었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힘, 명성, 부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아마 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봤던 보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명성은 해적왕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쟁취하게 될 테니 그렇다면 원피스는 힘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실망하는 표정으로 그럼 원피스는 그렇게 비싼 보물은 아닐 테고 연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 라고 말하나, 프랑키는 그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섭의 말대로 보물만 팔아도 가능하니. 하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기란 불가능한데, 특히 레드라인과 마리조아가 바다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괜찮아,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어차피 세계 정부와는 쇼부를 쳐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숲의 끝에 도달합니다. 마침내 밀지모자 일당은 숲의 끝에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데비보 원피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루피는 매우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원피스를 향해 다가갔고, 그곳에는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 정체불명의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단일 물건이 아니며 로저가 말한 부에 해당하는 물건은 엘레페리아 왕국의 유산이며 명성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에 해당하는 물건은 고대병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정체불명의 구를 사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하며 모든 대륙을 한 조각으로 이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의 정체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유산,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 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 정체불명의 구를 모두 하나로 이었을 때 진정한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이보이는 이 모든 물건을 라프텔이라고 불리우는 엘레페리아 왕국에 봉인했던 것이며 이 모든 보물을 각각 한 조각으로 보며 원피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원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놀라며 원피스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루피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둥근 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복사한 이후 조금 전에 봤던 포네그리프와 함께 해독하겠다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을 챙깁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구는 내가 챙길게. 왜인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가 고작 저런 구라니 라고 말하며 크게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아니 우솝 만져봐, 이 구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우솝의 볼에 굴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검게 타버렸고 우솝은 순식간에 불에 그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파는 당황하며 우솝을 케어하며 우솝이 번개에 감전되었어. 이 정도 번개 에너지라면 죽었을지도 몰라. 살짝 갖다 대었을 뿐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번개에 감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내가 한번 만져보지 라고 말한 이후 굴을 만져보나 조로는 순식간에 전신이 타버렸고 조로조차도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저 물건이 뭔지 아직은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으니 루피 외에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굴을 주머니에 넣은 이후 언젠가 이 굴을 활용할 날을 고대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라프텔에 도달하며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로빈의 도움을 받아 그간 모았던 포네그리프와 라프텔에 존재하는 마지막 포네그리프와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해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 지루하더라도 경청해서 듣기를 바래. 크게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막은 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막은 원피스와 고대병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세계정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라고 말했고 곧바로 로빈은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정체불명의 구를 바라보며 역시 저 구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야. 루피, 지금부터 공백의 100년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때 저 구의 정체도 자세히 드러날 거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시시시 실망할 뻔했잖아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밀지모자 일당에게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